요즘 대만은 그냥 말 그대로 잘 나갑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도 극강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한국 언론은 1인당 GDP, 급여 등으로 대만과 일본을 깎아내리면서 국뽕에 차게 만들지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삼성의 시가총액은 이미 TSMC가 번접할 수 없을 지경이며 한국 인구 절반인 대만의 시가총액은 한국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대만의 경제와 산업이 왜 미국에게 매력적인지 있는 그대로 파보겠습니다. 10대 건설은 대만이 1974년부터 79년까지 대만의 기반시설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중요 기반 건설공사 5개년 계획입니다. 그중 6개 항목은 교통건설, 3개 항목은 중공업건설, 나머지 항목은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대만을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가속화했으며 대만 경제의 기적을 만듭니다. 1960년대부터 대만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 건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대외무역은 활발해집니다. 참고로 대만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 무려 38년간 계엄 상태였으며 특히 푸젠성은 1992년까지 44년간 계엄령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던 것은 한국의 주적보다 훨씬 거대한 주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적은 지금도 끊임없이 대만을 위협하고 있죠. 타오이안 국제공항, 국도 1호 373km, 철도의 전기화 등이 이에 속했으며 중국 철강, 석유화학공업 등이 이때 육성됩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기업입니다. 대만의 직접 회로 수출액은 2022년에 1840억 달러에 달하는데 대만 GDP의 25%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TSMC는 대만증권 거래소의 주요 지수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60%로 530개 기업들을 위해 12,000개 이상의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으며 2022년 760억 달러의 매출에 34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가장 정밀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SMC는 대만 에너지 소비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는 수도인 타이페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에너지 소비는 부산 전체보다 높고 SK하이닉스는 대전보다 많죠. TSMC는 대만 정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1986년 중화민국 행정원은 장충모 모리스 창을 산업기술연구소의 원장으로 초청하며 그에게 대만의 10산업 건설을 위한 백지수표를 제시합니다. 당시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건 알았지만 투자액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 성격으로 인해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필립스만이 TSMC 지분 27.5%를 대가로 5,800만 달러의 투자와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지적재산을 라이선스하는 조건으로 대만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할 의향을 보였고 관대한 세금 혜택과 함께 대만 정부는 국가개발 기금인 행정원을 통해 TSMC의 창업자본의 48%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자본은 기업을 소유한 대만 섬의 가장 부유한 여러 가문들에서 조달됩니다. 2017년 TSMC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반도체 거대 기업인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 뉴 타이완 달러 5조 1,400억, US 달러 1,684억을 기록했으며 2020년 TSMC는 연결 수익 455억 3만 달러에 순이익 17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시가총액 4,100억 달러로 세계에서 10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가 되며 2025년 현재 8,675억 달러로 세계 11위로 삼성전자는 2,695억 달러로 39위입니다. 2020년대 초부터 TSMC는 대만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일본과 미국에 새로운 햅을 개설했고 독일에서의 추가 확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JASM은 2021년 TSMC와 소니가 새로운 자회사를 만드는데 일본 우마모토에 설립 중에 있으며 22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공정을 제조하게 됩니다. 초기 투자액만 약 70억 달러이며 소니는 20% 미만의 지분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해 2024년에 생산을 시작했고 현재 3나노미터 칩을 제조하고 있고 2025년부터 2나노미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폭스콘은 1774년 고급 전자제품을 위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아이폰의 70%를 생산하며 직원 수만 80만 명에 달하고 2024년 매출 300조 원으로 이제는 닛산과 협업하여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2023년 회사의 연간 수익은 US 달러 1920억으로 포춘 글로벌 500에서 20위를 차지했습니다. 폭스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계약 제조업체로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소비자 전자제품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폭스콘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2001년 인텔이 아수스 대신 인텔 브랜드 마더보드를 제조하기 위해 폭스콘을 선택했을 때 시작됩니다. 2018년 3월 벨킨 인터내셔널을 8억 6,600만 달러에 인수했으며 폭스콘은 인도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제조하기 위해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의 3개의 공장은 2024년 말까지 완공되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제조하게 됩니다. 중화텔레콤은 2005년 8월 대만 정부의 소유권이 50%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민영화된 통신사로 우리나라로 치면 KT라고 보면 되겠죠. 주요 업무는 유선 네트워크 통신, 이동통신, 광대역 연결 및 인터넷을 포함하여 빅데이터, 자산 보안,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흥 과학기술, 서비스 및 각종 OTT 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미디어텍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 메이커입니다. 본사는 대만 신주 사이언스 파크에 있습니다. CD롬 드라이브용 칩셋으로 시작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SoC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원래 UMC의 부서로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위한 칩셋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97년 분사되어 통합되었고 2014년 11월 7억대를 차지하는 1,500개 이상의 모바일 모델이 미디어텍 칩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어 2014년 상반기에 5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데 이는 2023년 전체와 같은 수치였고 2019년 9월 미디어텍은 VVDN 테크놀로지와 협력하여 AIoT 솔루션을 설계하고 제조하며 2020년에 처음으로 퀄컴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스마트폰 칩셋 공급업체로 그해에만 3억 5,180만 개의 칩셋이 출하됩니다. 구어타이 금융홀딩스는 1975년 만들어진 대만의 금융지주사로 총 자산은 12조 대만 달러에 달하며 대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융회사입니다. 2001년 거타이 생명은 주식전환 방식으로 거타이 금통을 설립하며 2012년 캐세이 유나이티드 은행은 캄보디아 국립은행에 싱가포르 은행 공사의 지분 70%를 인수합니다. 델타전자는 대만의 전자제품 제조사로 본사는 타이베이의 네이후에 있으며 애플과 테슬라의 주요 전력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1971년 첫 번째 제품은 TV, 편향코일, 전자부품 및 와인딩 자성 부품이었고 이후 냉각 부품의 공급자였으며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중국에서의 인원을 절반 이상 줄였으며 그만큼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사업을 확장하여 2023년 총 4,012억 신대만 달러 약 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푸본 금융지주회사는 대만의 대형 금융지주사로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크며 타이베이 푸방 상업은행, 푸방 제품보험, 푸방 생명보험, 푸방 종합증권, 푸방 투자신탁을 핵심 기업으로 합니다. 영업점은 약 400개이며 고객수는 1,350만 명을 넘습니다. 2005년 푸방금통은 홍콩 기업의 지분 75%와 중국이 보유한 지분 25%를 인수해 홍콩은행을 인수하고 푸방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2015년 푸방생명을 통해 한국 현대생명의 지분 48%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UMC는 중화민국 후원 연구소 ITRI에서 스핀오프하여 1980년에 대만 첫 번째 반도체 회사로 설립됩니다. 오늘날 UMC는 팹리스 반도체 회사를 상대로 판매용 파운드리 사업과 집적회로 웨이퍼 제조기업으로 유명하며 파운드리 사업에서 UMC는 TSMC의 경쟁사로 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차지하며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및 싱가포르에 서비스 거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7년까지 미디어텍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수스는 대만의 컴퓨터 부품 제조기업입니다.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광학 드라이브, PDA, 노트북, 서버, 네트워크 제품, 휴대전화, 냉각 쿨러 등을 제조하며 1989년 4명의 엔지니어가 작은 아파트에 모여 타이페이에서 회사를 시작해 현재는 마더보드 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마더보드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최신형 프로세서인 인텔 486 칩셋을 위한 세계 최초 마더보드 제작에 성공하기도 했으며 2014년 기준 에이수스가 판매한 마더보드는 5억 개에 달하며 15,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5천여 명의 엔지니어가 활약하는 R&D 센터와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유안타 금융지주는 2002년 2월 중국 국민당이 투자한 복화증권금융과 복화종합증권이 공동으로 주식전환 방식으로 설립한 복화금융 지주회사입니다.
이선 금융지주 현 회장인 황남주에 의해 1992년에 설립된 이선은행은 2020년 139개의 지점과 9개 국가에 28개의 지점과 자회사를 두었고 2020년 세후 총이익만 164억 6,500 대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며 2020년 총 대출과 총 예금의 성장률은 각각 12.3%와 19.4%였으며 건전한 자산 품질을 유지하면서 대출 사업은 성장하여 NPL 비율은 0.19%였으며 NPL 적용률은 656.3%였습니다. 에버그린 마린 코퍼레이션은 대만 타오위안시 루주구에 본사를 둔 대만 컨테이너 운송 및 운송회사입니다. 1968년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컨테이너 화물 운송회사로 항구사진에서 밝은 녹색 컨테이너가 다 이 회사의 컨테이너이며 약 80개국에 240개 항에서 165척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에바에어도 같은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통일그룹은 대만 타이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 대기업으로 대만에서 가장 크며 세계에서 12번째로 큽니다. 대만 내에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미스터도넛, 까르푸, 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만 최대 소매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밀가루와 사료의 생산으로 시작한 기업은 1969년 라면 생산을 위해 일본의 니신 밀링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며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만 라면의 시작입니다. 위위는 서버, 스토리지 시스템 및 네트워킹 장비를 포함한 클라우드 인프라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만 회사입니다. 2000년 분사되기 전까지 에이서의 제조 부문으로 2001년 에이서는 벤큐와 위스트론을 매각했고 2012년 위스트론의 자회사로 설립된 위위는 빠르게 데이터 센터 업계의 선두 제공업체가 되었고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3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AI 서버 시장에서 위윈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글로벌 서버 조달의 50%를 차지하며 업계의 핵심이 됩니다. 위윈은 또한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을 채택하는 최전선에 있으며 2024년 위윈은 엔비디아 GTC 2024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GB200 NVL72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AI 컴퓨팅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화난상업은행은 대만 일제강점기 판교 임가의 장방 이문정이 1919년 주식회사 화남은행을 설립했고 1945년 일본의 대만 자산이 국유화될 때 화남은행과 대동신탁은 국유화 후 합병되었으며 1998년 화남은행이 민영화되어 지금에 이릅니다. 라간 프레시전은 타이중시 난퉁구에 본사를 두며 1987년 토니 첸과 스캇 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02년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스캐너, 카메라, LCD 프로젝터, 휴대폰 렌즈, 후방 프로젝션 TV 및 광학 마우스에 사용되는 광학 렌즈, 모듈 및 광전자 부품을 제조합니다. 2001년 상대적으로 무겁고 두꺼운 유리 렌즈 대신 가볍고 얇은 렌즈로 생산 초점을 전환하여 애플의 부품 공급업체가 되었으며 세계 최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공급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하며 폭스콘 및 광야오와 함께 아이폰 카메라 렌즈의 최대 공급업체 중에 하나로 특히 2016년 아이폰 7 플러스의 듀얼 카메라에 독점으로 렌즈를 공급했고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 삼성과 스마트폰 카메라 이미징 렌즈에 대해 특허 관련 소송이 있기도 했습니다. 렌즈 배열, 영상 캡처, 조립, 시스템 등 복잡한 과정으로 두꺼운 유리 렌즈 이상의 성능을 보여 현재 많은 유튜버들도 폰 렌즈 하나만으로 실시간 라이브로 고화질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드벤텍은 1981년에 설립되고 1983년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대만의 메인보드 및 산업용 컴퓨터 메이커로 1985년 회사는 PC 기반 자동 테스트 시스템을 위한 표준 제품을 출시했고 1990년대 초 어드벤텍은 첫 번째 산업용 PC인 IPC600을 도입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지사를 개설하면서 유럽으로 확장합니다. 1999년 대만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현재 인텔의 인텔리전트 시스템 얼라이언스 솔루션 프리미엄 파트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골드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타이는 대만에 본사를 둔 자동차 기업으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이자 두 번째로 큰 가전제품 회사이며 대만에서 가장 큰 금융지주 회사 중 하나로 대만의 빅4 비즈니스 그룹 중 하나이자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간주됩니다. 1937년 황리에호에 의해 중국과 일본에서 설립되었으며 렌터카, 자동차 리스, 자동차 보험, 금융 서비스 및 자동차 부품 자회사를 보유하고 대만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가장 큰 에어컨 회사이면서 취리 인슈런스 타이완을 1억 9,8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대만의 주요 보험회사 중 하나가 됩니다.
호타이, 토요타와 히노의 합작회사인 쿠오주이 모터스는 토요타와 렉서스의 브랜드 이름으로 자동차와 상용차를 포함한 소형차와 트럭과 승용차를 포함한 대형 차량을 제조합니다. 원전통신은 대만의 통신기업으로 1996년 극동그룹과 AT&T가 합작하여 원전통신회사 준비처를 설립하며 4G, 5G 이동통신사업으로 2023년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920만 가구로 대만의 모바일 통신 시장 점유율은 약 25%입니다. 중화통신 등과 함께 주요 통신 3사입니다. IGS는 1989년에 설립되어 비디오 게임 제작을 주요 업무로 주로 오락실과 게임기에 게임을 제작 공급하여 매출 구성을 보면 온라인 게임이 약 94%, 상업용 게임기 6%로 온라인 게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에바에어는 타오유안시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로 국영인 중화항공과 함께 대만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입니다. 아시아, 호주, 유럽 및 북미의 40개 이상의 공항에 승객 및 전용 화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1989년 창융파는 대만 최초 민간 국제항공사를 설립하며 에버그린 그룹의 계열사를 설립합니다. 1995년 항공사는 예상보다 1년 앞서 10억 5천만 달러의 매출로 첫 이익을 올렸으며 현재는 항공화물, 항공사, 케이터링, 지상 랜딩 업무 및 항공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확장하여 에바에어 카고는 해상 및 육상에서 에버그린의 전 세계 운송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에어버스 A330, 에어버스 A327, 보잉 777 등 여객기와 화물기가 운영되며 1991년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도입한 최초의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자, 대만과 한국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증시가 대만에 밀리기 시작하죠. 현재 추세로 보면 대만의 성장은 앞으로도 눈부실 것이 자명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한국에선 부자일수록 자녀 교육에 열심이죠. 어마어마한 돈과 공을 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 상속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최고 세율 50%로 거기에 대주주, 할증까지 합하면 60%의 상속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느니 과감한 교육 투자로 현재 한국의 체제에서는 자녀가 좋은 대학, 고소득 직장을 얻게 해주는 게 이득이라 강남에 교육열이 모이게 되고 응당, 입시 비리와 서류 위조, 불법 입학으로 대학의 권위까지 무너뜨리게 되죠. 대만도 16년 전까지 상속세율이 50%에 달했습니다만 기업의 연속성과 적국으로 기업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2009년 10%의 단일세율로 과감히 낮추는데 전 국민이 동의하죠. 사실 상속세는 이중부가, 삼중부가이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대만 기업인들은 경영권 걱정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사업을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그 결과가 TSMC 같은 초우량 기업들의 등장입니다. 상속세를 그대로 두고 증시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은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 원 공제 한도는 그대로지만 국민 소득 수준은 물가 등을 반영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피해서 매년 4,000명 이상이 100조 원을 들고 나가 국부 유출과 기업들의 중국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날아가겠죠. 막연한 부자에 대한 증오보다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대해지고 부국강병이 될지 앞으로 모두가 고민하는 상황이 되길 희망하며 가까운 나라 대만의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